안녕하세요. 최신 경영을 저격하는 릭사이언스 릭기인 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요, 이제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뭐예요? 바로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리딩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기프트처럼 드릴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고요. 바야흐로 리딩 시험정 꼭 봐야 할 리딩 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뭐 단어를 많이 외워라, 혹은 뭐 문법을 잘해야 된다, 아니면 또한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런 주먹구구식 같은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조금 흘러야지 공략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오늘은 당장 내일 시험을 보더라도 6점대에서 7점대, 7점대에서 8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비기를 알려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고요. 이건 제가 15년째 IELTS 강의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트너 강사로서 IELTS 시험도 정기적으로 보면서 100회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계학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리딩만큼은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캠브리지 리딩을 또 9권부터 지금 19권까지 최신판까지 계속 리딩을 찍고 있거든요. 리딩은요, 사실 IELTS 그 인터넷 강의나 모든 강의에서 제일 많이 수요가 필요한 강의고요. 제일 대표 강사만이 찍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했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랑 같이 수수께끼 같은 리딩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다들 펜하고 종이 다들 준비해 놓으시고요. 선물 받을 준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문제를 공략하라. 지피지기면요 100전 100승입니다. 여러분 다들 노트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만의 큐카드를 준비하셔서 이 공부 전략을 세워 놓으세요. 수영을 할 때 키판, 즉 풀부위 이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빨리 나가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열거해 드릴게요. 첫 번째, completion. 두 번째, true false not given. 세 번째, name matching.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할 줄 아셔야지 나머지 문제도 스무스하게 해석이라든지 어려운 문법이 나와도 풀 수 있는 겁니다. 6.0 이하의 초보이신 분들은요, 그냥 이것만 풀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3분의 2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면요, 그때 해석 문제인 뭐 서머리 매칭 아니면 멀티플 초이스,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헤딩 문제를 가셔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수영 초보가 키판부터 끼고 연습해야지 저병부터 하려고 하세요. 저병부터 하면 여러분 아예 그냥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종합해 드릴게요. 기초 문제인 이 유형들의 문제는요, 패시지 1이나 2 그리고 3에까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 2에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고, 3에도 나오는 경우는 그날 시험 변별력이 좀 약하구나, 땡큐다, 물수능처럼 조금 쉬워서 내가 리딩 점수가 높아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키워드가 보통 대문자나 숫자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키워드를 찾기 수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맥이나 맥락을 그렇게 많이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유의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실제로요, 저의 수업을 듣고 나면요 10초 안에 이 키워드 문제들을 풀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풀므로써 세이브 하셔서 나머지 패시지 2나 3에 해석 문제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때 해석 문제 하나당 1분 혹은 2분까지 투자하셔서 실제 고득점 유형의 문제를 해석화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고득점 문제는 결국 해석이 필요하고 좋은 문법의 스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패시지 3는요, 지문 있죠. 지문이 아티클, 기사가 아니라 보통 논문으로 시작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단어 수가 200~300단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패시지 3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컴플리션 문제는요, 심지어 그냥 키워드, 그리고 기초 문법, 그리고 유의어 스킬만 알면요 금방 풉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쭉 증명해 가면서 키워드 문제가 뭐인지를 숲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증명 타임으로 가서 아주 간단한 수치, 산수적인 문제에 응용을 해서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상단에 뜨게 되었죠. 일단 문제를 맞아가지고 틀렸냐, 뭐 맞았냐, 이런 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익이랑은 다르게 모든 지문을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번호들을 패러프레이징한 구간을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흙 속의 진주 찾기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걸 통과 못하면 아무리 해석을 백날
200날 잘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truth is not given에 관련한 그 예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테니스 라켓 토픽인데 1번부터 7번까지 true, false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1번의 숫자 2016부터 찾는 거예요. 5초 안에 찾고 10초 안에 찾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첫 문단에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앤디 머레이가 두 번째 문단과 또 세 번째 문단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 마이크 앤 바비 또 네 번째 문단에 위치해 있어요. 반면에 3번 문제는 먼저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3번은 키워드인 숫자나 대문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과 4번의 키워드를 찾아서 3번은 얼추 여기쯤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좀 두 번째 지문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completion 문제가 나왔어요. completion은 어떤 빈출 문제 중 하나죠. 네, completion은 지금 8번에서 13번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8번에서 13번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게 문단 유형의 후반부에 지금 위치해 있잖아요. 13번까지. 그래서 특히 패시지 1 같은 경우는 꿀팁인데요. 이렇게 13번에 곤잘로 올리비에이라 이 선수의 이름을 먼저 찾아주셔서 13번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있죠. 왜 그러냐면 8번 마이크 앤 밥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거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좀 중반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초나 10초 정도 더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여러분의 해석에 관련된 시간 소모, 즉 기회비용을 상실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점수로 귀결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곤잘로 그리고 피트 샘프라스를 마지막에서 세 번째 12하고 13을 먼저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서 8번 마이크 앤 밥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9번하고 10번은 저는 풀지 않을 겁니다. 언제 푼다? 이 세 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나서 확신이 들었을 때 나머지 두 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사실 확실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없어서 다른 학생들도 애를 먹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먼저 푼다? 그러면 그거는 IELTS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증명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13번 문제에서 곤잘로를 키워드화해서 찾았고요. 그 다음에 13번 안에 들어갈 품사는 명사인 게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13번에 좌측에 있는 동사, 이 라켓의 무슨 부위를 바꿨는데 항상 좌우측 단어에 집중을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는 건데요. 교체하다, replace. 그러면 change의 유의어, 이제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표현도 있을 거고요. 대체하다, substitute. 그리고 또 어떤 부분으로 자리 잡다, 뭐 take place of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단어들 좀 상기하고 리딩 기출 유의어이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면 바로 답을 10초 안에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곤잘로가 replace the original grips of his racket. 어디까지만 보시면 돼요? something thinner.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답은 뭐다? 그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립스까지 써주시는 게 맞겠고요. 앞에 오리지널을 빼주셔야 돼요. 왜? one word only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좌측의 단어만 보면 쉽게 풀린다. replace 하면 뭐다? change였다. eating 빈출 어휘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 어휘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네임 매칭 세 번째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패시지 1보다는 2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패시지 2까지는 보통 키워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 IELTS 어린이들은 이 부분을 먼저 공략하고 그리고 실제로 고득점을 맞는 분들도 시간을 엄청 소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게 바로 네임 매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연결고리를 짓는 문제인데요. 지금 배점이 4개인데 지금 학자도 4명이죠. 보통 experts 혹은 researchers, investigators 혹은 professors 이렇게 학자나 교수님들을 찾아주시고 거기에 맞는 quotes를 찾아주셔서 referencing 해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3에서 26을 먼저 해석을 하고 말고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름부터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A는 B에 있었죠. 그러니까 A부터 문제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지워.
알겠죠? write off 하시고요. 이건 나중 다른 유형에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C에 Peter 나오지 않습니까? 피터 체크. D에는 Marcel, 프랑스인 같은데요. 두 번 나옵니다.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 문단은 지금 활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캠브리지 책 펴셔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혹은 제 기출 책도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 활용 안 되니까 X, 그리고 F에 Dave 나옵니다. 반갑네요. 그리고 G에 Silvius. 근데 Silvius는 보니까 마르셀의 바로 surname이었습니다. 그리고 H에 Silvius 또 나오고요. 맥카트니, 즉 그 매튜, A가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먼저 공략할 건가요? 혹시 제일 많이 나오는 실비우스를 하시는 분 있나요? 아, 진짜 땡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먼저 푼다고 하시면 진짜 여러분들 IELTS 성적이 잘 안 나올 거라고 좀 냉정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점은 각각 하나씩 동등한데 실비우스를 먼저 많이 풀어보면 이 투머치 토커를 먼저 풀어버리면 박찬호처럼 그럼 바로 저득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제일 빈도가 적게 얘기한 저 같은 경우는 피터가 제일 적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피터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 매튜나 데이브 그 순서대로 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마르셀 C를 풀 거예요. C는 너무 수다쟁이라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시간 소비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C를 시간이 없으면 그냥 찍어서 풀어도 되잖아. 어차피 세 개를 풀면은 소거가 되니까 정답에 훨씬 더 근접하겠죠. 요게 IELTS 리딩을 잘하는 사람들의 스킬입니다. 이것들이 전략이고 그 다음 이것들이 남들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5초, 10초가 엄청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총 3가지 리딩의 completion, 그리고 true, false, 그리고 네임 매칭을 왜 먼저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빨리 연결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리딩 기출 어휘화 응용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여러분께 조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좀 작은 선물이 되어서 큰 성적을 이루어냈으면 좋겠고요. 꼭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무한반복하면서 계속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어떤 학생들은 한번 끄덕끄덕만 하고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또 시험장 가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또 푸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려스럽고요. 여기서 끄덕댔다면 반드시 노트에 다시 자기만의 스타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공부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리딩 기출어휘 아까 말씀드렸던 그 replace가 change로 되거나 substitute로 된다거나 take place of로 되는 그런 부분들의 유의어도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요, 이 캠브리지 리딩 기출 유의어 등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릭사이엘츠를 치셔서 검색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충분히 보시고 해외 구매나 전자도서를 구매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카톡 패션 IELTS로 문의 주시면 저희 매니저님이 기금 양식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딩이 정말 안 된다 혹은 다른 과목도 잘 안 되는데 빠르게 레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그 기한 내에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고정된 시간 준비해 오셔가지고 매니저님께 똑같이 패션 IELTS로 문의 주시면요, 상담 후에 저랑 같이 공부를 신나게 한번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값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니까요, 저도 물심양면 많이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네, 오늘은요, 이 초급편이었어요. 그래서 리딩 부분에서 뭐부터 잡아야 되는지를 빨리 알려드리는 순간, 그리고 모먼트였고요.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뭐가 있냐면요, 패시지 3에서 제일 괴물 같은 문제죠. 바로 멀티플 초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요즘 많이 받고 당황해하는 서머리 매칭. 그리고 많이 나오는 헤딩 문제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공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부분은 공략이라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들을 먼저 시도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키워드는 어디서 좀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득점자들이 아마 반길 토픽이고요. 이 초급자들은 왜 이 문제들을 먼저 공략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킴 강사였습니다.